TV 똥덩이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제가 원래 지난번에 생각을 했을 땐 백종원 님을 인제 백종원 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즘 이 의사들 한국에서 파업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이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과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지금 이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니 의사의 파업하고 그 교육이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의사들의 파업이 교육의 가장 이 교육으로 인한 그런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육이 바로 선다라기보다는 교육이 바로 선 적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지금까지 실제로 인간의 두뇌가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뭐 '교육이 바로 서질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히포크라테스인가 뭐 이런 선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분들 보면은 사실상 이 선서를 할 때 보면은 뭐 의사가 돼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뭐 제가 접해 본 적은 없지만 이거는 한 달에 걸쳐서 인제 들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 생각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선서든 뭐든 이거는 면허를 딸 때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거지 그 이상으로 가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만 하면은 면허에 뭐라 그럴까요? 큰 그런 어떤 영향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사람이 뭐 이 의료 분쟁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 실제로 실수를 좀 크게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 할 일을 못 해서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볼 때는 '실수 가지고 의사를 처벌을 한다.'라고는 하지는 못할 건데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인제 의사 면허나 이런 데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의사 면허는 진짜 법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든 뭐든 이런 것들이 사실 말뿐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만 봐도 뭐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실제로 제가 볼 땐 말뿐이에요. 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 자기들끼리의 그런 어떤 밥그릇 싸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인제 저는 보는데 뭐 그 얘기는 정치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의사들의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제가 인제 교육과 관련을 시켜 가지고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의사가 자기가 진짜 의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실제 허준 드라마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헌준이 아니죠. 허준이죠. 예, 허준 이 드라마에 보면은 저도 인제 예전에 봤습니다만 이 허준 드라마는 제가 알기로 역사책에는 이름만 있지 실제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없다라고 과거나 뭐 이런 기록은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 드라마 때문에 뭐 어떤 데는 호적도 새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인제 허준을 집어넣는 호적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예전에 어디 뭐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이 허준의 의학 프로그램인 거기서 보면 가상이지만 굉장히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뭐 어디 뭐죠? 무슨 시험 보러 가는 도중에 전염병인가 뭐 있으니까 그 환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멈추고 거기서 환자를 돌보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가상에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의사 중에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실제로 의사라고 하면은 사람을 치료를 하면서 그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는 거라고 인제 그 이야기는 하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그 이상적인 의사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이런 의사 중에서 허준과 같은 사람이 있으려고 하면 이 신념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근데 신념이 어떤 신념이냐면은 '병든 자를 내가 치료하겠다.'라는 신념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럴 만큼 신념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예, 실제로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신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플러스 더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뇌의 기능이에요. 예. 두뇌의 기능인데, 어떤 두뇌의 기능이냐면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에게 가장 이제 뭔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질병에 대한 호기심과 그다음에 환자들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치료했을 때 이 질병을 사람 환자가 이겨내고 회복이 될 수 있는가를 계속 궁금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면서, 그리고 연구를 해 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신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허준, 드라마에 나오는 허준처럼 이걸 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먼저가 아니라 '어 여기에는 전염병이 생겼네. 그럼 전염병은 어떤 식으로 퍼지고 왜 퍼지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사실상 역사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알기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영국에서 전염병인 설사 막 일으키는 그런 저희 전염병, 제가 어떤 병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게 아마 흑사병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이 박테리아 때문에 퍼지는 전염병을 찾아서 계속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느 게 진짜 이 소스일까라고 하는 거를 계속 찾다가 보니까 '아 이게 마을에 있는 우물에 있는 이 물이구나.' 그래서 그 우물을 인제 폐쇄를 시키는 데 공헌을 하고, 그래서 그 질병을 막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탐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허준과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의사다운 의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이 환자를 불쌍하게 여겨서, 나라의 예전에 왕이었죠. 왕이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거는 사실상 다 헛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불쌍하게 여겨서 그거 가지고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야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사람도 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도 찾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그래야 말 그대로 백성을 구하고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궁금한 게 없으면은 신념만 가지고는, '위한다.'라고 하는 신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저는 그래서 교육에서 찾습니다. 왜? 교육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즐거움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찾은 새로운 정보로 이 질병 치료가 되고, 또 내가 찾은 새로운 정보로 환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내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찾았을 때의 그 찾아 놓은 그 개념, 여기는 지식의 그 단계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지식화돼서 사람들에게 전달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고에 독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그 보고, 뭐 사람들은 보고를 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보고에 독이 어떤 독이 있고 왜 그렇고 이런 거를 다 찾아간다라고 하면 보고에 독이 있다는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그 보고에 독이 있다를 찾아가는 그 과정은 말 그대로 왜라고 하는 질문과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개념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화시키고 나서 보고에는 이런 독이 있고 그래서 이런 독에 중독되면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개념을 만들어 놓고 지식화, 사람들은 요거는 보고가 이런 독이 있고 이렇게 치료하면 돼. 요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요거를 좀 써 가면서 얘기를 할까요? 왜냐면 이게 진짜 교육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요거를 인제 보고라고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에 독이 있다. 이거는 인제 지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통한 지식일 수도 있고 옆에서 인제 그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들었는데 이 직접 간접적인 직간접. 예. 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고에 독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쭉 찾아가요. 어떤 독, 그리고 왜, 사람은 왜 이것 때문에 인제 사람이 그 아프거나 죽을 수 있을까? 이걸 찾아가요. 그러면 이때 찾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왜, 어떻게, 그러면서 여기서 보고를 잡아서 뭔가를 분리를 해 가면서 뭐 실험 기구를 써 가면서 P서부터 이렇게 다 나눠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이거 가지고 테스트해 보고 이 과정이 들어가겠죠. 이 과정을 찾는 과정, 이거를 인제 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개념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을 개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독에서 끝난, 독이라고 하는 지식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딱 찾았다고 쳐요. 그러면 독의 이름이 있겠죠. 이 이름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지 치료 방법도 나오겠죠. 그래서 보고에 중독된, 보고 독에 중독된 사람은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지식으로 화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 지식화가 되는 게 아니라 찾는 과정도 지식이 돼요. 지식화가 돼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보고의 독을 어떻게 찾았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2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보고의 독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의사들이 교육을 받을 때 이 과정을 다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개념화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해 가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독을 찾는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지식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으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가 있다? 그럼 보고에 이런 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보고의 독이 이런 독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이거는 치료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의사들이 나중에 면허를 따죠. 의사 면허를 따죠. 예. 면허를 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이 지식을 가지고 적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예. 뭐 인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자, 그런데 제가 인제 '왜 의사들의 파업이 여기서 비롯되냐.'라고 인제 이런 교육, 이게 인제 지금 현재의 교육이에요. 자, 이런 교육에서 그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념화를 시키는 과정은, 개념화다라고 할 때 이 개념화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느냐면 이거는 이거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은 이게 독이 있네? 왜 그렇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해 봤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식물에 뭐 포이즌 아이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독이 좀 있는 식물들. 이 식물에 독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독이 있어?" 그래서 누군가 중독이 돼 가지고 병원에 찾아왔다 그러면 어떤 식물을 먹었는데, 그래 가지고 어떡하죠? 가서 그 식물을 보고 그 식물을 가져다가 보고의 독을 그 찾아낸 과정과 똑같이 그대로 찾아가면서 해서
치료 방법을 딱 찾아내면 환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개념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내가 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계속 찾아 놓은 사람이라면 이게 쉬워요. 뭐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이 속에 빠져서 연구하면서 찾아가는 게 가능해요. 왜?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왜? 보고의 독을 찾아갈 때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갔잖아요. 궁금하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때문에 그렇게 왔다 환자가 왔다 그럼 그럼 이 식물에는 어떤 독이 있지가 궁금해지고 그걸 찾아가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을 다 지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보고도 찾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이 케미칼을 요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해서 그래서 요렇게 하면 보고독을 찾을 수 있어. 제가 요게 쪼끔 어려우니까 낚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 "광어를 잡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독을 찾으려고 할 때 보고의 독을 찾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이게 개념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독의 종류를 찾고 치료법을 찾으면은 이걸 가지고 다른 것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광어를 잡는 것도 똑같아요. 광어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이 광어를 잡으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가지고 하면서 여기저기 찔러 보고 이러다가 '광어가 여기에서 잡히네? 그러면 여기 바닥이 지금 뭘로 돼 있지? 이게 모래바닥으로 돼 있네. 그러면은 이 광어는 그럼 왜 모래바닥에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잡았을 때 더 어떻게 잡으면 어떻게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가면 여기에서 광어 잡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내 것이 되고 그러면은 광어는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럭은 어떻게 잡을까? 그 뭐 갈치는 어떻게 잡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그거를 익혀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을 지식으로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지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광어를 잡으려면 광어가 모래바닥에 살아. 그리고 바닥에 딱 누워 있는 그 애야. 그러니까 바닥까지 그 낚싯바늘을 내리기 위해서 줄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돼. 되죠? 그러면 광어를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혼자 가서 잡으면은 어떨까요? 광어를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왜? 일단 첫 번째, 바닥에 내리는데 그러면은 물살에 따라서 얼마만큼 무거운 줄을 써야 될지 몰라요. 그죠? 당장 그날 가 가지고 파도가 세거나 물살이 세다 그러면 그럼 바닥까지 내리려면 얼마만큼 추를 무게를 써야 되지?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서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장비를 안 가져와요. 무게를 가져왔는데 가벼운 걸 가져와서 '아 이거 가벼운 거 들고 왔는데 이걸로는 내려가지도 않네.' 결국 광어 낚시 포기하죠.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광어가 모래바닥에 산다. 이렇게 잡으면 된다.' 알아요, 낚시 방법. 하지만 가서 직접 해 가지고 낚시를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선장을 고용해요. 돈을 줘요. 선장에게 돈을 주고 선장님 나 저기 광어 낚시하고 싶은데 좀 저기 데려다 주쇼." 그러면은 어떡하죠? 선장이 배로 나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포인트에서 낚시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낚시를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낚시꾼들이 광어가 어디에 있고 왜 이런 낚시 방법을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는다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유튜브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의사들이 치료를 할 때 이거를 다 몰라서 치료를 못 하는 게 아니죠. 다 알아요. 안다. 예. 알아요. 다 알아요. 뭐 물론 인제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서 치료를 해요, 자기 전문 분야는. 자 그러면은 광어를 잡을 수 있는 그 선장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찾았을까? 아닐까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난다 그랬죠. 선장도 자기가 스스로 다니면서 그 포인트를 개발을 하면서 낚시 방법을 개발을 했는가 그 포인트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장소를 찾아서 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요. 예. 자 그러니까 보통은 인제 제가 볼 때 낚시 같은 경우는 가서 이렇게 먼 데서 보면 '아 저기 사람들 많으니까 저기 가면은 고기 잡을 수 있나 보다.' 하고 우 몰려가는 그게 인제 보통은 장소를 찾는 방법인데 예. 실제로는 인제 그 내가 왜 어떻게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학교 교육은 이거를 다 가르쳐 주니까 의사들이 이걸 가지고 치료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여기서 인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방법을 찾으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칠 때 호기심하고 질문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그냥 지식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르치니까 이거는 이 광어 잡을 때 우럭 잡는 거 뭐 고기의 종류별로 해 가지고 이 지식을 다 외워야 돼요. 가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지식을 외우는 정도에서 보면 의사분들이 사실 그 지식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아는 것이 힘이라고 지식이 없으면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나 지식 있는 사람이야." 뒷짐 딱 지고 어깨 딱 펴고 "야 나 이래봬도 의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의사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 의사를 인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의사의 길에서 엉뚱한 데로 가요. 뭘로 가느냐. 내가 지식인이야 내가 그 많이 알고 있어를 가면 그다음부터는 권력이 돼요. 아는 것이 권력, 힘이에요. 힘. 왜? 많이 알아야 치료가 가능해져요. 그죠? 많이 알아야 다양한 사람들의 질병을 다양하게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되고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이 힘이 되는데 이제 지금 파업이 되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직접 인제 들어가 볼게요. 의대의 정원을 늘린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의사의 수가 많아져요. 의사의 수가 많아지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이 사람들이 점점 오면서 새롭게 의대 출신들이 그중에 저기 더 많아지니까 지식인이 확 늘어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제 한번 볼게요. 지식인의 수가 늘어나면 무엇이 같이 늘어날까요? 권력자가 늘어나요. 지식자. 지식인이니까 지식을 힘으로 하는 권력자가 늘어나요. 지식을 힘으로 하는 권력자가 늘어나면 그다음에 뭐가 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풀에서 경쟁 상대가 늘어요. 그럼 경쟁 상대가 늘어나면 또 이번에는 느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항상 느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요. 뭐가 줄까요? 내 위치가 줄어요. 내 위치가 준다는 게 뭐죠? 내가 가진 권력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력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자가 늘어나면서 그 권력자가 비슷한 사람이 수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권력의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는. 그 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떨어져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지식에 초점을 둔 이 교육이 사실상 지금 의사들을 파업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사들을 탓을 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교육을 탓해야죠. 예. 왜? 교육이 진짜 진정한 허준과 같은 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도구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이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다 그렇죠. 그 뭐 저희 사법고시 해 가지고 가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사법고시를 그 통과해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권력자의 양성이에요. 그런데 권력자는 수가 많아지면 자기들의 상대적인 권력이 떨어지고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들이 버는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반대해야죠. 반대해야죠. 예. 바로 이게 파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파업과는 조금 다르죠. 예, 노동자들은 뭐 지금 한국 노조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그 회사 안에서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 위에 보면 꼭대기에 회장이라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말 그대로 뭐 제가 볼 땐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으쌰으쌰 하는 거라고 인제 볼 수가 있는데, 권력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통해서 권력을 쥐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교육이 그 근본 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런 해결이 아니라 해소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교육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육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호기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이걸 통해서 뭐죠?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를 한다. 광어 낚시를 한다. 그럼 광어를 무엇을 어떻게 해서 왜 어떻게 해 가지고 잡을 것인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호기심하고 질문을 통해서 가는 교육을 보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호기심하고 질문을 해 가지고서는 저희 하는 이 두뇌 쓰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특별하지 않다. 호기심과 질문만 있을 뿐이다." 그럼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가르치는 곳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어요. 아,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직접적으로 인제 가르치니까요. 예, 질문하는 방법서부터 어디서 어떻게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교육에서 가장 그나마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직접 한번 해 봐." 이거예요. "너 인제 필드 가서 직접 바다 가서 한번 낚시를 이렇게 던져 봐. 그다음에 와서 또 얘기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예. 왜? 가서 낚시해 보고 와서 또 했는데 "왜 안 됐어?" 어?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해 봐." 오면은 또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거 가서 또 해 봐. 그럼 또 해서 또 가르쳐야 돼요. 이거 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쿵푸 판다 보면은 왜 가 가지고서는, 제가 1 편밖에는 못 봤지만 보면은 몇 년 동안 수행을 해 하면서 또 하고 거기서 경쟁하고 그러다가도 인제 또 쪼끔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은 딴 사람이 그 비법 차지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예, 엉뚱한 대로 엉뚱한 사람 손에 인제 그 비법이 넘어가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가르치면 돼요, 이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해 봐. 들고 와. 또 해 봐. 들고 와. 가서 연습해. 수련해. 들고 와. 안 됐어. 다시 해." 이것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어나요. 예. "이거 이렇게 해 보라니까? 왜 안 되니?" 배우는 사람 탓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도 호기심과 질문을 저희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실제 실전 광어를 잡는 곳에 가지 않고 잡으러 가기 전에 내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호기심을 계속 일으켜 가면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교육의 제 방법을 개발하는 하나의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호기심하고 질문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인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말 많은 물고기 있죠? 거기서 인제 호기심과 질문으로 자폐 아이들을 어떻게, 저는 인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다루는 건 인제 그쪽에서 가르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바로 그 녹화도 할 텐데, 이게 궁금하면은 실제 자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이라도 그쪽에서 인제 교육 방법을 보셔야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인제 제가 이 교육과 이런 사회의 현상들을 연결시켜서 왜 그런지를 인제 다루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의 파업은 교육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